70년을 살았습니다. 7살에 학교에 들어가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을 들었고 20대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았으며 30대에는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40대에는 승진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50대에는 자식들 대학 보내느라 허리가 휘었습니다. 그렇게 60대가 되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드디어 자유다. 이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이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나는 누구지? 착한 아들로 살았고 성실한 직장인으로 살았고 헌신적인 부모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로 산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평생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만 살았더니 정작 나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60년을 살았는데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남은 인생이라도 나답게 살 수 있을까? 그때 오래된 책장 구석에서 먼지 쌓인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도덕경 노자의 책이었습니다. 학창시절 교양 수업 때 샀던 것인데 사실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책을 펼쳤을 때 깨달았습니다. 2500년 전 노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멋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그것은 방종이 아니었습니다. 무책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노자가 전하는 7가지 자유의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당신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자유의 비밀, 물처럼 낮아지십시오. 노자는 말했습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으며 언제나 가장 낮은 곳으로 스스로 흘러갑니다. 그 낮은 자리야말로 진리에 가장 가까운 자리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평생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라고 배웠는데 낮은 곳으로 가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년퇴직 5년 후 대학 동창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사실 내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친구는 대기업 부사장까지 지냈고 또 다른 친구는 사업을 크게 해서 빌딩을 몇 채 가지고 있고 다른 친구도 아직도 대학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에 비해 나는 중소기업 과장으로 평범하게 퇴직했고 특별한 성공도 대단한 재산도 없습니다. 가지 말까? 하지만 아내가 말했습니다. 친구들 얼굴이나 보고 와. 언제 또 보겠어. 그래서 갔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김 동창은 최근 골프 여행 이야기를 했고 박 동창은 자식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었다며 자랑했고 이 동창은 제자들 이야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요즘 뭐 해? 순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어. 가끔 산책하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래. 좋겠다. 편하게 쉬고. 그 말투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나만 뒤처진 것 같아. 나만 초라한 것 같아. 그날 밤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다시 노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강과 바다가 모든 계곡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를 낮추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동네 뒷산 계곡에 올라갔습니다. 물을 보았습니다. 계곡물은 바위를 만나면 피해갔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바위를 넘지 못할까 하며 자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흘러갔습니다. 가장 낮은 길을 따라 조용히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흘러 결국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갑니다. 가장 넓고 가장 깊고 가장 강한 존재,
그것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편안한 자리를 찾는 것이 진짜 지혜구나. 다음 날 이웃집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평생 시장에서 작은 채소 가게를 하셨습니다. 대단한 성공도 많은 재산도 없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늘 평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영감님, 살면서 후회되는 거 없으세요? 더 크게 사업하고 싶은 생각 안 드셨어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땐 나도 그랬지. 더 크게, 더 높게 올라가고 싶었어. 그런데 나이 들어 알았어. 큰 나무는 바람에 쉽게 쓰러지지만 낮은 풀은 바람이 불어도 다시 일어선다는 걸. 나는 낮은 풀로 살기로 했어. 그게 내 자리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사장이 되지 못한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빌딩을 갖지 못한 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나만의 낮은 자리에서 평온하게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물의 지혜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높은 곳이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낮은 곳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낮은 곳이야말로 진짜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물처럼 흐르십시오. 억지로 바위를 넘으려 하지 마십시오. 피해 가십시오.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도 바다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자유의 비밀, 족함을 아십시오. 노자는 말했습니다. 지족자부, 지치자구. 족함을 아는 자가 부유하고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오래간다. 화 불족차 화막대언, 지족지욕 화막대언족. 불행은 족함을 모르는 데서 오고 재앙은 욕심에서 온다. 평생 우리는 채우며 살았습니다.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냉장고는 가득 차 있어야 안심이 되었고 통장 잔고가 넉넉해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옷장에는 입지도 않는 옷이 가득했고 집에는 쓰지도 않는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채워도 늘 불안하고 허전했습니다. 왜일까요? 제 친구 정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수 씨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중견기업 임원까지 올랐고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했으며 수입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자식들도 좋은 대학에 보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부러울 것 없는 삶이었지요. 그런데 정년 후 1년쯤 지났을 때 정수 씨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얼굴이 많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자네, 무슨 일 있나? 정수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형, 이상해. 평생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모았잖아. 이제 좀 여유롭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매일 통장 잔고만 확인하게 돼. 주식이 떨어지면 잠을 못 자고 집값이 내려간다는 뉴스만 나오면 불안하고 아파트 평수가 이웃보다 작은 것 같으면 괜히 기분이 나빠지고 골프 모임에 가면 나보다 더 좋은 차 몰고 온 사람이 신경 쓰이고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원한 삶이었나? 정수 씨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도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떤가?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옷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입는 옷은 서너 벌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언젠가 입겠지 하며 그냥 걸어둔 것들. 창고를 열어봤습니다.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버리지 못한 것들. 선물 받았는데 한 번도 안 써본 것들. 이거 비싼 거야 라며 아껴뒀다가 결국 안 쓰게 된 것들. 그날 결심했습니다. 비우기로. 하루에 하나씩 물건을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이거 언젠가 쓸 수도 있는데, 이거 비싼 건데. 하지만 버리기 시작하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간이 비워질수록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물건이 줄어들수록 오히려 풍요로움을 느꼈습니다. 30일이 지났을 때 집이 말끔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짐에 눌려 살았구나. 물건을 소유한 게 아니라 물건이 나를 소유하고 있었구나. 그쯤 또 다른 친구 명희 씨를 만났습니다.
명희 씨는 정수 씨와 정반대였습니다. 평생 교사로 일했고 재산이 많지 않았습니다. 집도 작은 빌라였고 차도 10년 넘은 경차였습니다. 하지만 명희 씨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있었습니다. 명희야, 너 복권 당첨됐어?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 명희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나 오늘 아침에 아주 좋은 일이 있었어. 산책하는데 햇살이 딱 좋더라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햇살. 그리고 동네 빵집 아저씨가 오늘 날씨 좋네요 하고 인사해 주셨어. 집에 와서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 한 그릇 먹었는데 이게 진짜 꿀맛이더라고. 형, 이게 복이야. 행복이 이런 거더라고. 이게 부자야.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햇살 한 줌, 따뜻한 인사 한마디, 구수한 된장찌개 한 그릇.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명희 씨. 그가 정말 부자였습니다. 노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욕심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화 불족차 화막대언. 지족지욕 화막대언족. 족함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고 얻고자 하는 욕심보다 더 큰 허물은 없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작은 것에서 기쁨을 느낄 줄 아는 사람, 그가 진짜 부자입니다. 이제 집안을 둘러보십시오. 당신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보입니까? 하루에 하나씩만 내려놓으십시오. 30일이 지나면 당신의 집도 당신의 마음도 놀랍도록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더 많이 갖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원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세 번째 자유의 비밀. 억지로 애쓰지 마십시오. 노자는 말했습니다. 무위 무불위 함이 없어 이루지 못함이 없다. 무위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는 삶의 태도입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봄이 오면 씨앗은 저절로 싹을 틔웁니다. 여름이 되면 나무는 저절로 자랍니다. 가을이 되면 열매는 스스로 익어갑니다. 겨울이 되면 자연은 조용히 쉽니다. 그 어디에도 서두름이 없고 억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생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자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잔소리를 쏟아내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조급해하고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애쓸수록 상황은 더 꼬이고 마음의 벽만 깊어졌습니다. 제 이후 김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40대 중반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할머니는 매일 걱정이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손주라도 봐야 할 텐데 저 애는 왜 결혼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매일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소개팅 한번 나가봐라. 결혼 생각 없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아들은 처음에는 알았어요. 엄마 했지만 점점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집에 잘 안 오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김 할머니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저 애는 왜 저러는 걸까?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혈압도 올라가고 우울증 약까지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아들은 나를 피할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노자의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노자. 그게 뭔가요?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물을 억지로 막으려 하면 언젠가는 터진다. 그저 흘러가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고요. 김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제가 막고 있었던 건가요? 아들의 길을. 그날 이후 김 할머니는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얘야, 엄마가 미안하다. 내 인생인데 엄마가 너무 간섭했구나.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결혼하든 안 하든 그건 내 선택이야. 엄마는 그저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좋게. 아들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 아들이 자주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자주 하고 주말에 함께 밥도 먹으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1년쯤 후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김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지로 밀어붙이려 했을 때는 아들이 도망갔는데 놓아주니까 오히려 아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위의 힘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석호 씨는 당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운동하세요. 식이 조절하세요. 석호 씨는 억지로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억지로 닭가슴살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3일을 못 가고 포기했습니다. 안 되겠어. 나는 의지가 약해. 그렇게 자책하며 다시 원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뒷산을 우연히 걷게 되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아, 좋다. 그 후로 매일 아침 산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좋아서,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3개월이 지났을 때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당이 많이 좋아졌네요. 체중도 줄었고요. 뭐 하셨어요? 그냥 산책했어요. 기분이 좋아서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치료법입니다. 억지로 하는 운동은 오래 못 가거든요. 노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위무위증 무불위. 억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십시오. 자식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몸을 억지로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억지로 내 뜻대로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흘러가도록 놓아주십시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싸우지 않고 휘돌아가듯 당신도 장애물을 만나면 억지로 부딪히지 말고 자연스럽게 휘돌아가십시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파도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유의 비밀. 남의 눈치를 버리십시오. 평생 우리는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좋은 부모로 보일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일까? 실패한 사람으로 보이면 어쩌지? 이 질문 하나가 우리를 평생 억눌렀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신뢰가 없는 말은 신뢰받지 못한다. 남의 평가에 기대어 사는 삶은 결국 누구에게도 진실하게 다가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퇴직 후 3년쯤 지났을 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났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순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어요. 아, 그러세요. 그 짧은 대답 속에 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계단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3층인데도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왜 요즘 계단으로 다녀? 운동 좀 하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나를 어떻게 볼까?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낯선 할아버지가 앉으셨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날씨 참 좋네요.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할아버지는 무슨 일 하세요?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이렇게 공원에 앉아서 하늘 보고 바람 쐬고 사람 구경하고 이게 내 일이야.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요. 그럼 심심하지 않으세요?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심심, 천만에. 매일이 재미있어. 저기 저 나무 봐. 어제는 꽃이 막 피기 시작하더니 오늘은 벌써 활짝 폈어. 저기 저 할머니 봐. 매일 이 시간에 오셔서 산책하시는데 오늘은 새 신발을 신으셨어. 기분이 좋으신가 봐. 아무것도 안 한다고? 나는 매일 세상을 구경하고 있어.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데.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왜 나는 남들 기준에 나를 맞추려 했을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남들이 뭘 하든 신경 쓰지 마.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가야. 남들 눈에 대단해 보이는 삶을 사느니 차라리 내가 평온한 삶을 사는 게 낫지. 나는 대기업 회장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야. 하지만 나는 행복해. 매일 웃으며 살고 매일 감사하며 살아. 이게 실패한 인생인가? 아니지. 이게 성공한 인생이야. 그날 이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당당하게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이웃이 물었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요.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참 좋습니다. 아, 좋으시겠네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말투에 부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당당한 사람 앞에서는 사람들도 함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것을. 노자는 말했습니다. 귀함과 처남은 타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정하는 것이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비싼 옷이 아니라 내가 편안한 낡은 운동복을 입는 자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여행이 아니라 동네 길을 홀로 걸으며 느끼는 평화. 이것이 바로 내 삶의 본 모습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나로서 괜찮습니다. 이 마음을 단단히 세울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5번째 자유의 비밀. 구체적으로 비워내십시오. 노자는 말했습니다. 위학, 일익위, 도일손. 배움은 날마다 더하는 것이고 돈은 날마다 덜어내는 것이다. 손지우 손이지, 무위. 덜어내고 또 덜어내면 마침내 무위에 이른다. 멋대로 사는 삶은 더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비워내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막연합니다. 비워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물건을 비워내십시오. 지금 당장 집안을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물건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언젠가 쓰겠지 하며 10년째 쌓아둔 것들, 입지도 않으면서 버리지 못한 옷들,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산 장식품들, 선물 받았는데 한 번도 안 쓴 것들. 제가 실천한 30일 비움 챌린지를 소개합니다. 하루에 하나씩 30개의 물건을 버리는 것입니다. 첫째 날, 10년 전 산 넥타이를 버렸습니다. 언젠가 입겠지 했지만 10년간 한 번도 안 맸습니다. 둘째 날, 고장난 시계를 버렸습니다. 고치면 되지 했지만 5년간 그대로였습니다. 셋째 날, 읽지 않는 책들을 정리했습니다. 읽어야지 했지만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간이 비워질수록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10일째 되었을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 20일째 되었을 때 숨쉬기가 편해졌습니다. 30일째 되었을 때 집이 말끔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물건을 소유한 게 아니라 물건이 나를 소유하고 있었구나. 물건 하나하나가 내 에너지를 빼앗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리해야지, 청소해야지, 정리해야지. 이제 그 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둘째, 관계를 비워내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직해져야 합니다. 의무감 때문에 혹은 외로움이 두려워서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만나고 돌아오면 마음이 상하는 모임, 전화 받고 나면 에너지가 빠지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관계. 제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매달 한 번씩 만나는 동호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랑하는 사람,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 남의 뒷담화만 하는 사람. 만나고 돌아오면 기분이 우울해졌습니다. 그만둘까? 하지만 주저했습니다. 10년을 같이 했는데 나만 빠지면 뭐라고 하지 않을까? 나 때문에 분위기 깨지면 어쩌지?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냈습니다. 미안하지만
앞으로는 모임에 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필요해서요. 예상과 달리 사람들은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편하게 쉬어. 그날 밤, 마음이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아,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대신, 진짜 편한 친구 두세 명과 깊이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관계보다 진정한 몇 사람과 깊이 교감하는 것이 훨씬 풍요로운 삶을 줍니다.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셋째, 생각을 비워내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두 가지가 우리를 현재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감옥입니다. 제가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매일 아침 5분만 시간을 냅니다.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생각이 떠오릅니다. 오늘 뭐 해야 하지? 어제 그 일은 왜 그랬을까? 생각을 억지로 막지 않습니다. 그저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들숨, 날숨. 3개월을 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 생각에 사로잡히는 시간이 줄었고 미래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들숨과 날숨 사이, 그 텅 빈 공간에 잠시 머물러 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노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허기심 약기복, 마음을 비우고 배를 든든히 하라. 약기지 강기골, 뜻을 약하게 하고 뼈를 튼튼히 하라. 비움은 곧 채움입니다. 비워낼수록 우리는 더 가볍게, 더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6번째 자유의 비밀. 자연을 본받으십시오. 노자는 말했습니다. 인법지지 법천, 천법도 도법 자연.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결국 우리가 따라야 할 최고의 스승은 자연 그 자체입니다. 어느 봄날 동네 뒷산에 올랐습니다. 진달래가 피어 있었습니다. 문득 진달래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진달래는 장미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백합처럼 우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진달래는 장미가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백합을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진달래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은 아름답습니다. 진달래, 개나리, 벚꽃, 민들레, 각자의 모습 그대로 피어 있을 때 산은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옆에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소나무는 은행나무처럼 높이 자라지 않습니다. 벚나무처럼 화려한 꽃을 피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소나무는 은행나무가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소나무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소나무는 아름답습니다. 사시사철 푸른 모습으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킵니다. 개울가에 내려갔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은 바위를 만나면 싸우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내 앞을 막느냐며 화내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휘돌아갑니다. 때로는 바위 위로 넘어가고, 때로는 바위 옆으로 돌아가고, 때로는 바위를 천천히 깎아내며 갑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어느새 바다에 도착합니다. 그날 오래 앉아서 자연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자연은 억지로 애쓰지 않는구나. 각자의 모습 그대로 존재할 뿐인데 그것만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구나. 우리 인간은 왜 그렇게 애를 쓸까요? 남처럼 되려고, 남보다 나아지려고,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자연을 보십시오. 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더 커지려고 안달하지 않습니다. 꽃은 다른 꽃보다 더 화려해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모습 그대로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노래를 못하면 어떤가요? 춤을 못 추면 또 어떻습니까? 말을 유창하게 못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억지로 잘하는 척, 웃는 척, 강해 보이는 척을 할 때 우리는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끌어안으면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제 지인 영수 씨는 평생 말 주변이 없는 것을 콤플렉스로 여겼습니다. 모임에 가면 늘 조용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할까? 저 사람들처럼 재미있게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형, 나 요즘 깨달았어. 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야. 대신 나는 듣는 사람이야. 모임에 가면 다들 자기 이야기하느라 바빠. 정작 들어주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내가 조용히 듣고 있으면 사람들이 편해해. 야, 너한테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해. 나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야. 이게 내 모습이야. 그날 영수 씨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콤플렉스가 장점이 된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인은 산과 같고 강과 같습니다. 산은 누가 오르든 말든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습니다. 강은 바위가 앞을 막으면 싸우지 않고 조용히 휘돌아갑니다. 외부의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안의 평정을 잃지 않는 상태. 이것이 노자가 말한 멋대로 사는 삶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7번째 자유의 비밀. 길은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정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행복인지, 어떻게 해야 후회 없이 살 수 있는지. 수많은 책을 읽었고 강연을 들었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노자는 단호히 말합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며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참된 이름이 아니다. 삶에는 완벽한 공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다는 공식, 이렇게 살면 성공한다는 매뉴얼,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정해놓은 길,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 속에는 진리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등산을 갔습니다. 산길을 걷는데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정상까지 2.5km.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길이 너무 가팔랐습니다. 숨이 차고 힘들었습니다. 다들 이 길로 가는데 나도 가야지.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그때 옆에 작은 오솔길이 보였습니다. 저 길은 어디로 갈까? 호기심에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치가 아름다웠습니다. 새소리가 들렸고 작은 꽃들이 피어 있었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그 길을 따라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정상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길을 걷는 과정 자체가 목적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 정해진 길이 아니라 내가 편안한 나만의 길.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길입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을 살아보니 정답은 없더라고. 젊을 때는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했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 남들이 가는 길이 나한테 맞는 길은 아니더라고. 후회 없이 산다는 것. 그게 결국 가장 잘 사는 거더라고. 그럼 후회 없이 산다는 게 뭐냐?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야. 남들이 뭘 하든, 세상이 뭘 하든, 내 마음이 이거다 하면 그걸 하는 거야. 그게 내 길이야. 넘어지고, 상처받고, 서툴게 걸어온 당신의 발자국 하나하나가 곧 도입니다. 그 자체가 소중한 깨달음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길을 부러워하며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당신의 길을 걸어왔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누군가의 지도를 따라가는 여행이 아니라 나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모험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길을 잃는 것 또한 여행의 일부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풍경을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오직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알 수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물어보십시오. 내 마음은 무엇을 원하는가?
내 영혼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가? 그 답이 당신의 길입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노자의 지혜를 따라 멋대로 사는 삶의 7가지 비밀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삶, 족함을 아는 삶, 억지로 애쓰지 않는 삶, 남의 시선에서 벗어난 자유, 비우고 자연을 본받으며 내 안의 길을 따르는 삶. 이것이 멋대로 사는 삶입니다. 멋대로 산다는 것은 방종이 아닙니다. 무책임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유입니다. 남의 기대가 아니라 내 마음을 따르는 자유, 남의 평가가 아니라 내 만족을 구하는 자유, 남의 길이 아니라 내 길을 걷는 자유.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남들의 시선도, 세상의 기준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텅 빈 충만함 속에서 당신의 삶 그 자체가 온전한 진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처럼, 바람처럼, 구름처럼 그저 존재하는 것. 그것이 노자가 우리에게 전한 마지막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하루 이 영상을 보신 후 무엇 하나만이라도 내려놓으십시오. 불필요한 물건 하나, 불편한 관계 하나, 불안한 생각 하나,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배운 7가지 지혜 중 당신의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해준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혹은 지금 당신이 내려놓고 싶은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함께 위로받고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욱 자유롭고 평화롭게 만드는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걸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도 당신의 마음을 밝히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빛나는 인생 후반을 응원합니다. 멋대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십시오. 감사합니다.